부산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경제성 문제로 좌초된 5, 6도 트램 구간을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에 워케이션 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 지역 현안 20가지를 발표하며 각 정당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10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원도심을 잇는 부산항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경제성 문제로 좌초된 5, 6도 트램 구간을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부산형 급행철도와 부산항선 등 10개 노선이 반영됐습니다. 처음 반영된 연산 제2센텀선은 센텀 2지구와 원동역, 연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8km 고무차륜 무인 경전철입니다. 연산 토곡 사거리 일대의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동래 안락동과 해운대 반여 재송동을 이어주는 새로운 도시교통 축으로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도시교통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지역은 도심지 지역이면서도 교통이 불편하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던 지역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후보 노선은 5, 6도선과 주례 부산역 연결지선, 동부산선, 덕천 초읍 서면선 등 4개가 반영됐습니다. 부산항선에서 제외된 남구 용호동 구간 등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연결지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원도심을 잇는 부산항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항선은 태종대에서 북항, 경성대 부경대역을 연결하는 24km의 수소 트램입니다. 경제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무산된 5, 6도선의 1.2km 구간만 반영됐습니다. 남구는 5, 6도선의 나머지 구간이 우암 간만선과 통합되도록 오는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부산항선이 LG 메트로 입구까지 가서 그걸 부경대까지 부경대 경성대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결선으로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남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계획은 부산항선이 지금 가장 BC도 높게 나오고 빨리 진행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강서구는 지난 8일 열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강서선 우선 건설을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와 영구개발특구 그리고 대저 공공주택지구 같은 대규모 개발로 인해 2030년 강서구 인구가 40만 명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최근 2035년까지 부산형 급행철도와 부산항선 10개 노선을 포함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강서선은 1차 구축 계획에 이어 2차 계획에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지자체는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일컫는 워케이션이 서구에도 생겼다고 합니다.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이 센터를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 끝자락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 맞은편 주상복합 빌딩에 있는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개별 사무 공간과 안락한 소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간단한 차나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서구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웰리스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시범 운영했는데
서울, 경기, 경상권 등에서 직장인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구 워케이션 센터는 부산 원도심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꼽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겐 8만 원의 숙박 바우처와 4만 원의 관광 맛집 바우처도 제공됩니다. 또 숙박업소 입실 시 서구 관광 안내도와 바우처 이용법 등을 담은 웰컴 키트도 전달합니다. 센터는 올해 3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숙박시설 4곳과 관광, 체험장 7곳, 로컬 푸드 맛집 16곳 등 바우처 참여업소를 확대했습니다. 저희 서구 웰리스 워케이션은 송도 용궁구름다리, 다이빙풀 체험을 포함해서 서구 원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태석 기념관 등 문화체험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워케이션 이용 대상은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어야 하고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할 땐 워케이션 센터에서 발급한 QR코드로 센터 출입과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부산 경실련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할 부산 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경실련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 핵심 과제 20개를 선정하고 각 정당이 대선 공약화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광역 교통망 구축 등 5개 분야입니다. 시민사회가 정부가 협치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동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방세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독립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 고유 입법과 행정, 재정권을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독립규정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확대 강화가 있겠습니다. 또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와 골목형 상점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고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부산 서울 간 고속철도 무정차 운행과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의 광역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동해선과 같은 형식으로 광역철도로 운행해서 배차 간격을 20분, 30분 내로 하고 요금도 2, 3천 원 내로 할 필요가 있어서 불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의 중요한 하나였던. 이와 함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과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재검토, 침례병원의 보훈병원 지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대선 부산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후보들의 부산 지역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완공 상태로 사용 승인이 나면서 감리단 철수와 임시 소방시설 철거 등이 이루어져 현장의 위험을 부추겼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반얀트리 리조트가 공정률 91% 상태로 지난해 12월 19일 사용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감리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허위 감리 보고서를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에 내도록 한 겁니다. 경찰은 시행사가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대주단으로부터 3,250억 원의 PF 대출을 약정하고 이를 못 지키면 채무액을 즉시 상환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4년 12월 19일 미완공된 건축물을 사용 승인 받은 후 현장 감리단 철수, 임시 소방시설 철거, 안전관리자 부재, 안전조치 의무 미희 이행 등 화재의 위험이 큰 공사 현장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25년 2월 14일 무고한 6명의 작업자가 화재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승인 절차도 허술했습니다.
기장군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는 현장 조사 없이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했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소방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제출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확약서까지 썼습니다. 기장군과 기장 소방서 등 공무원들에게는 15만 원 상당인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 직원에게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의 제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를 비롯하여 수천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였고 시행사는 이와 별도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다량 구매하여 관계 부처 공무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공여하였으며 그중 일부가 실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감리회사 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12일 새벽 4시 20분경 부산시 연제구의 20층짜리 공동주택 7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대피한 주민 9명 가운데 7명이 연기를 마셔 구조됐고 방 내부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9일까지 관내 클럽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마약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소방 합동으로 214명을 투입해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업주들을 상대로 마약류와 관련해 범죄 장소를 제공하면 영업 정지나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음을 안내하고 예방 활동도 벌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업소 내 마약류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의회가 비상계엄을 비판한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엄 관련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이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는데요.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의원 역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7일 열린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첫 북구 추경 예산안이 창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이사 비용 지원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15건의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상임위원회에서 계엄 관련 발언을 한 손bun현 의원에 대해선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손 의원은 계엄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 의원을 의사진행 방해 등의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했고 진통 끝에 국민의힘 의원 7표, 민주당 의원 5명 기권으로 손 의원은 끝내 공개 사과했습니다. 올해 1월 본회의에서 같은 취지 발언을 한 민주당 김태희 의원 역시 이날 임시회에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탄핵이 확정되고 대통령 선거를 27일 앞둔 시점에 탄핵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했다고 징계를 강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위함인지 다시금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당을 대표했다기보다는 국가와 나라를 대표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정기수 의원은 추진 중인 북구청 신청사가 충분한 주차 공간과 녹지 공간을 갖춘 공원형 청사로 건립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북구청사는 주민들이 공간이 되어야 하기에 청사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 등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이어 김태식 의원은 북구에 전무한 문학기념비 설립을 요구했고 손bun현 의원은 몇 해째 지연되고 있는 덕천 만덕권역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주한미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을 비롯한 미군 가족들이 정성 가득한 한 끼를 대접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영광 기자입니다.
아버지가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스티븐 중령.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도 현역으로 복무하던 아버지의 모습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2년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He never got a chance to come back here, but my dad would be so amazed to see how much Korea has changed, how much progress, how much the beautiful people enjoy society and freedom now. My dad would have been so proud to be back here and to see all this. 어버이날을 맞은 8일, 지역 무료급식센터 움트리에 주한미군 11명이 가족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일 배식 봉사자로 나서 어르신들의 점심 한 끼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엄청 가슴이 뿌듯합니다. 애국하는 느낌. 그 미군들 아마 훈련하고 귀국하기 전에 뜻깊은 일을 한번 하실 거라고 저희 센터에 연락 오셔가지고. 이날 급식 메뉴는 갈비탕. 매주 진행되는 무료 급식이지만 어버이날을 맞아 고기와 만두를 듬뿍 넣어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으로 준비됐습니다. 떡과 과일도 따로 마련돼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미소와 감사 인사에 봉사자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미군분들 같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 너무 뜻깊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It feels wonderful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and actually help out and just I'm excited about it.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한 특별한 한 끼. 세대와 국경을 넘어선 이들의 마음이 현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가입니다. 지난 8일 사상구에 고향사랑 기부제 부산 첫 최고액이 기부됐습니다. 기부자는 사상구 괴법동 치과의원 김봉경 원장으로 태어나고 자란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기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높아진 이후 부산 지역 처음으로 최고액을 기부했으며 60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은 소외된 계층에게 재기부했습니다. 사하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1차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전국에서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법에 앞서 지자체가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 간 통합지원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운영해보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 부산에서는 사하구를 비롯해 중구와 동래구 그리고 남구와 사상구가 선정됐고 이들 구는 통합지원 컨설팅과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한 기술 지원을 받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웨스트비키가 공개됐습니다. 웨스트비키는 사하구와 강서구청의 장소 지원을 비롯해 해암문화재단과 YK스틸 그리고 대한제강의 후원으로 서부 상권에서 열리는 비키 영화제입니다. 영화제 기간은 본 행사가 끝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며 사하구 이청사 대강당과 다대포 해수욕장 그리고 롯데시네마 부산 명지 등에서 진행됩니다. 웨스트비키는 개폐막식을 비롯해 비키 경쟁 부문 수상작 등이 상영되고 야외 무대에선 포스터 전시와 푸드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하구는 침체된 하단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상인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엔 부산 최대 규모의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달엔 정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도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최대 자율상권 지역이 된 사하구 하단역 일대가 시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하단역 일대를 비롯해 부산대 앞과 기장시장 일대 등 3곳. 내년부터 5년간 1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하단역 일대엔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하구는 하단역과 동아대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권 특성에 맞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특화 상품은 물론 브랜드 개발에도 나섭니다. 이번 사업 선정에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지역 상인과 임대인 등 약 1000여 명이 사업 추진에 동의했고 사하구는 지역 향토 기업과 상권 활성화에 맞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더해 하단이라는 지역이 부산역 급행철도망과 도시철도 하단 사상선, 녹산선 등 교통 인프라가 집결된 사통팔달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도 부각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하구는
상권 내 유동인구의 체류 시간을 늘려 소비를 촉진할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하단 상권의 경우는 동아대학교가 인접해 있는 대학 상권, 그리고 또 조그마한 골목 상권도 있고 또 아트몰링이라는 대형 상업시설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합 상권으로서 이번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되면 청년층 그리고 또 직장인 또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부 상권의 명실상부한 대표 상권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사구 하단 자율상권은 지난달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에도 선정돼 국시비 약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단역 일대가 정부와 시의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서부 상권을 대표하는 최대 상권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지역민과 상인들의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혜택을 주는 관광 활성화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광, 그리고 기부와 소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건데요.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지난 3월 말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까지 확산하며 마을 코앞까지 화마가 닥쳤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산불로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안동시는 위축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여행 기획전을 열고 숙박과 맛집 등 분야별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저희가 경북 봐야지라고 거기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경북 11개 시군 종합해서 이렇게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경북 봐야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회원 가입을 하시고 거기 프로모션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할인 쿠폰 받아서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청송구는 기존 단체 관광객 중심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 외에 개별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왕버들이 아름다운 주산지와 꽃향기비 단지가 펼쳐진 청송정원 등 청송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을 남기면 2만 원에서 4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2인에서 5인 정도 이제 팀을 만들어서 오시면 그 팀이 7만 원 이상을 여기 청송에서 소비하시고 청송 관광지 2군데 이상을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저희들 특산물로 된 꾸러미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자원봉사도 하고 관광지도 탐방하는 공익형 여행 프로그램 볼런 투어와 전담 여행사를 통해 참가 인원당 기부금 1만 원을 자동 적립하는 산불 기부 여행 등도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